그는 세상에 진심이 없다고 믿던 사람이었지만 끝내 한 사람의 따뜻함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대한 대리석 회의실에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한도연 회장은 묵직한 가죽 의자에 앉아 조용히 서류를 덮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립니다. 세월이 흘렀음을 스스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 재민의 결혼식 청첩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흰색 봉투 위에 단정히 적힌 윤서연이라는 이름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라 했나? 그는 낮게 중얼거립니다. 오랜 세월 재벌로 살아오며 가진 것 없는 사람을 믿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평범한 직업을 가진 며느리 후보는 불안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얼마나 순진하면 속으로 쓴웃음을 짓습니다. 비서 정태수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커피를 내려놓습니다. 회장님, 결혼식 준비는 순조롭습니다. 재민 부사장님이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 양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나?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합니다. 평판이 좋습니다. 병원에서도 성실하다고. 도연은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젖힙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빌딩들이 그의 제국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오래전 돌아가신 아내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당신이라면 뭐라 했을까 작은 한숨이 흘러나옵니다. 잠시 후 재민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아버지, 서연이 인사드리고 싶다 했습니다. 도연은 짧게 손을 들어 거절합니다. 아직은 이르다. 내가 먼저 알아볼 일이 있다. 재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집무실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서연이 정말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한성그룹의 이름을 사랑하는지 그는 오랜 경험으로 인간의 두 얼굴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결국 한 가지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직접 시험해보자. 그녀의 본 모습을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 다음 날 그는 비서를 불러 조용히 지시합니다. 헌 옷, 낡은 신발, 모자 하나 준비하게. 사람 몰래. 정비서는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봅니다. 회장님, 설마 직접. 그래. 이번엔 내가 직접 본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그날 오후 도연은 거울 앞에 섭니다. 구겨진 점퍼와 때 묻은 바지를 입고 거친 수염을 붙잡으며 자신을 바라봅니다. 익숙한 권위의 흔적은 사라지고 낯선 노인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군. 그는 낮게 웃으며 모자를 눌렀습니다. 창문 밖에는 늦가을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도연은 조용히 현관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빛나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고요한 정원. 그는 자신이 만들어 온 세계를 잠시 뒤로하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매섭게 차가웠습니다. 한도연은 낡은 점퍼깃을 세우며 조용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가 평생 타던 검은 세단 대신 오늘은 낡은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를 힐끔거리다 조용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냄새가 좀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구겨진 얼굴, 부스스한 머리, 손끝의 때. 평생 누군가가 대신 챙겨주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냄새인가 혼잣말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번쩍이는 간판과 깨끗한 유리문은 그가 지내온 세계와 너무 달랐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여자가 눈치를 보며 종이컵에 동전을 던졌습니다. 고맙소. 그는 낮게 말했지만 여자는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일부러 몸을 비틀며 쓰러졌습니다. 노숙자 한 명 쓰러졌어요.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간호사 2명이 들것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냉담했습니다. 응급실에 이런 분 또 오셨어요? 금방 나갈 거예요. 도연은 그 말에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젊은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녀가 바로 윤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손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으며 말했다. 춥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따뜻한 방으로 옮겨드릴게요.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계산이 아닌 순수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도연의 상처를 닦았습니다. 이건 오래된 상처네요. 감염될 뻔했어요.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도연은 일부러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괜히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소. 필요해요. 사람은 다 돌봐야죠. 서연은 다른 환자들에게 가기 전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다. 혹시 배고프시면 병원 식당 죽이라도 드릴게요. 그녀는 퇴근 후에도 다시 들러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진심으로 다가온 게 얼마 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젊은 간호사 참 성실하네요. 옆 병실 간호사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쓸데없이 정 많아서 탈이야.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녀가 병실을 떠난 뒤에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저 여자가 재민의 약혼녀일까?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녀가 진짜 그런 사람이라면 세상에 아직 믿을 수 있는 이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담요를 끌어당기며 혼잣말했습니다. 이런 시험이라면 오래 하고 싶군. 며칠이 지나도 도연은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같은 미소로 그를 돌봤습니다. 그녀는 환자 이름을 모두 외우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박 간호사는 그 모습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런 사람은 오래 못 버텨요. 세상 물정 모르거든요.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 환자 앞에서는 하지 말아주세요. 도연은 둘의 대화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누가 진짜 사람다운가. 그는 서연이 환자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손끝의 따뜻함이 병보다 더 큰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비서는 몰래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너무 오래 머무르셨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네. 저 여자의 진심을 다 본 게 아니야. 그때 복도 끝에서 낯선 남성이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일이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남자는 기자였습니다. 노숙자 환자가 한성그룹 회장과 닮았다더군요. 그 말이 퍼지자 병원 안이 술렁였습니다. 박 간호사는 교묘하게 기자에게 길을 터주었습니다. 저 병실이에요. 직접 보세요. 서연은 사정을 모르고 도연의 체온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연이 놀라 손에 든 온도계를
떨어뜨렸습니다. 정비서가 급히 뛰어와 기자를 막았습니다. 지금 무슨 짓입니까? 환자분이 불편해하시잖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카메라 화면에 도연의 얼굴이 선명히 비쳤습니다. 순간 병원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회장님이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간호사는 냉소했습니다. 역시 돈 있는 사람은 다 쇼를 하네요. 그 말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며칠 후 병원은 언론의 관심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서연은 휴가를 내고 집에 머물렀습니다. 뉴스에서는 재벌 회장의 시험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연일 방송되었습니다. 재민은 조용히 서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다니 그게 사랑인가요? 도연은 집무실에서 모든 기사를 지켜보았습니다. 손에 들린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일은 사과하셔야 합니다.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초라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아내의 미소를 바라보았습니다. 나 또 잘못했구나. 그날 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서연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겠다고, 그리고 진심으로 아들을 부탁하겠다고. 병원 정원 한켠에서 서연이 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때 도연과 재민이 함께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겁이 났네. 내 아들을 또 잃을까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너무 믿지 못했네. 하지만 자네를 보고 깨달았어.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란 걸. 그제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민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됐어요. 우리 모두 괜찮아요.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정원으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가 조금은 사람답게 늙을 수 있을 것 같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장은 따뜻한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흰 머리를 빗고 단정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딸이 되었구나. 서연은 눈가에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재민은 아버지의 옆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의 눈가에는 오래된 후회와 따뜻한 안도감이 함께 비쳤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그의 어깨를 비추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나 이제야 조금은 알겠소. 그 한마디가 바람에 실려 멀리 흩어졌습니다.